여러분은 무진기행을 교과서에 실린 걸로 배우는 세대죠. 이제 저희 때는 저는 이제 그 세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무진기행 이제 처음을 딱 열면은 버스가 삼무통일을 돌아갈 때 나는 무진 10km라는 이정비를 보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 여러분 텍스트 보시면 되는데 제가 굳이 왜 보여드렸죠?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찰원, 농지 시찰원인 것 같은 이제 그 전문가 둘이서 이렇게 버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내가 말하자면 받아 적습니다. 반쯤에 잠결에 받아 적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진의 명산물이 뭐 별로 없죠.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별게 없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산다는 게 이상하다고. 자,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 항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조건이 아니다. 수심이 얕고 그런 얕은 바다를 몇 병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온다. 그럼 역시 농촌이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5, 6만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든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지만 한 고장에 명산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서로 전문적인 아주 가벼운 사교적인 그런 이제 이게 웃음을 주고받는데 화자가 이제 바로 말을 받죠.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안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시찰원들은 실용적인 목적에서 얘기를 해요. 항구로 발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다. 아, 그럼 평야는 어떠냐? 농업이 어떠냐? 농지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목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도 명산물이라는 게 없는데 무진의 명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안개다. 그래서 화자가 이제 천착하는 거는 미학인데요. 여기서 이미 그 너무 젊음의 냄새가 여러분 많이 풍겨서,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정말 20대 초반만이 쓸 수 있는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을 놓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무진기행을 핑계로 혹은 김승옥의 이런 소설을 핑계로 해가지고 우리 자신의 20대를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우리가 윤리학이나 뭐 존재론이나 뭐나 뭐보다 제일 먼저 중시했던,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중시했던 게 미학인데 그게 이제 20대에만 가능했던 이제 어떤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딱 보니까 도입부에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새삼스럽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놓는 입김과 같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처럼, 이런 표현 좋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사소한 부분적인 차원의 이제 문장이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이런 이제 아우라,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짓겠지만 이 시대 정신 분위기 이제 그거를 이 김승호 소설만큼 잘 담아낸 거는 확실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하게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느낌표.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개 묘사가 거의 반페이지예요, 반페이지. 근데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시험에서도 보고 하셨다 하던데,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립니다. 내리고서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탄력에, 다시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이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런 거를 이제 합성하면은 수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윤희중이 이제 제약회사 전무로 이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비유를 이제 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곳에만 오면은 나는 서울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았던 생각을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다라는 식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무진은 이탈의 공간,
탈선의 공간, 심지어 환상의 이제 공간 이런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고, 공간이라 하지만 시공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 그러니까 무지는 지금 현재도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이곳으로 돌아가면은 과거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희중을 33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33살로 돌아가면 자기는 다시 20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쓸 때 김승옥이 23살이었기 때문에 33살이 무척이나 많은 나이로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3살 청년한테는 5년 전 일도 굉장히 까마득한 과거인 거예요. 근데 한 8순 정도 되시는 분한테는 막 60년 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년 전은 과거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 셈법, 시간에 대한 이제 표상이 다르다는 건데,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무진이라는 게 이제 자기를 과거로 돌려놓는 거, 심지어 무시간, 무중력의 이제 시공간 이런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진에 오면은 다시 어릴 때 이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런 얼굴로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내가 깨어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이 표현 좋죠, 그죠? 수없이 많은 시간의 대열이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비웃으며 흘러가고 있었고, 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긴긴 악몽들이 거꾸러져 있는 나에게 혹독한 채찍질을 하였었다. 나의 무진에 대한 연상의 대부분은 나를 돌봐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하여 신경질을 부리던 것과 골방 안에서의 공상과 불면을 쫓아보려고 행하던 수음과 곧잘 편두선을 붓게 하던 독한 담배꽁초와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던 초조함 따위거나 그것들에 관련된 어떤 행위들이었다. 무진이라고 하면 그것의 연상은 아무래도 어둡던 나의 청년이었다. 이때 이제 청년 시절 이런 식인데, 들어보시면 문장이 되게 뻑뻑한 것 같은데요. 그 뻑뻑함의 부드러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승옥적 어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요런 거죠. 골방, 신경질, 불면, 수음. 이것도 영어로 쓸 필요, 영어 단어를 갖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위라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또 수음에 또 한자까지 꼭 이렇게 넣어주고, 뭐 그 당시에 이게 어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김승옥적 어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분위기, 강아지가 교미를 하고, 네. 저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창부하고 뭐 그 손님이 또 이렇게, 아니면 뭐 신혼부부가 또 교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묘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작가가 20대 초반이니까 한창 그 성적 판타지에 이제 빠져 있을 때 또 그런 것도 또 느껴지고, 지금 여러분이 올리시는 소설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 장면에서 이제 출발을 했다. 그 런던의 화장실이라 하셨죠. 그 시궁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소설 하나를 쓸 수 있게끔 자극하는 그런 장면이 소설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또 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김승욱이 20대 초반이니까 이것도 이제 이때만이 정말 이제 쓸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죠. 버스 정류장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내렸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이제 내렸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 1인?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풍경화 속에 이제 어떤 한 요소인데, 여러분 소설 쓰실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참 좋거든요. 근데 그 대가일수록 부차적인 인물의 색채가 굉장히 또렷합니다. 성격도 또렷하고 인상도 되게 강렬하고, 그래서 전체 구성에서 보면 어쩌면 덜어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작품이 문학사에 살아남는다면은 독자들은 그 인물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혹은 이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여기 저는 요 미친 여자가 나오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애들이 막 놀리고 다니고, 여자가 이제 또 비명 지르고 이제 이러는데, 그 여자의 비명이 옛날 내가 무진의 골방 속에서 쓴 일기의 한 구절을 문득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풍경처럼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와 이제 그 여자를 막 놀리는 어린이들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이제 자기 회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회상이 나와요. 엄마가 살아 있었고 6.25가 있었고, 그때 또 대학 강의를 중단해서 집으로 내려와 있었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친구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불려가는데 자기는 막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열심히 수업만 하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또 왜 엄마를 이렇게 계속 탓하는지, 자기가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그 무진중학교 이제 졸업생들 혹은 학생들이 이제 학도병인 거죠, 그죠? 가가지고 그렇게 총알바지로 가 있는 동안 이제 자기는 그러고 있었다.
그 일본 영화 중에 감각의 시대라고 이제 그쪽으로 너무 성적으로 되게 많이 포장이 돼가지고 저기 이렇게 소개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한 장면이 요거랑 거의 비슷해요. 바깥에서는 막 전쟁 나가는 군인이 있고 이제 거기서 남주는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진짜 이렇게 골방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진짜 여자랑 그렇게만 하는 그거에만 골몰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젊은 윤희중이 과거의 자신을 회상할 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이제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죄책감에 그 다음에 이제 나약한 지식인 행동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다 사지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꼭 엄마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김승옥 소설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재하는 아버지 혹은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버지 그럼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전부 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성에 대한 김승옥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무진읍내로 갑니다. 무진기행의 배경은 언제다? 네, 이거 읽고 나면은 되게 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햇빛도 많이 내리쬐고 그러다가 또 다음날은 막 비가 옵니다. 그래서 날씨도 좀 변덕스럽고 덥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6월 하순입니다. 초여름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다. 그리고 막 애들이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네, 저도 60년대를 산 건 아니지만은 그 60년대를 그린 이제 그런 드라마나 책을 읽고서 자란 거잖아요. 그 60년대 이제 우리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애들이 옷이 없으니까 옷을 벗고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애들은 특히나 막 밑에 다 벗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냥 내놓고서 이제 그런 풍경을 묘사를 한 다음에 햇빛만이 눈부시게 그 광장 위에서 끓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정적 속에서 개 두 마리가 혀를 빼물고 교미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166쪽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요렇게 하면서 이제 첫 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요런 묘사들이죠. 이제 그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김승옥 소설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저희가 지금 몇 쪽 안 읽었거든요. 만약 이걸 강독이라 생각하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보통 강독은 안 하지만 이걸 만약 외국어로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 8쪽 이렇게 하고 꼼꼼하게 읽는다 이렇게 꼼꼼하게 강독했다 한 8쪽인데 보시면 문장이 상당히 모르겠어요. 저는 김승옥을 좋아하지만 김승옥의 문장은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보면 물주구문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쉼표도 되게 많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는 문장, 암긴 문장 있죠. 복합 문장 그것도 되게 많은 편이고 그다음 뭔가가 이렇게 딱 나열이 되면 사과, 뭐 단감, 뭐 참외, 딸기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이 쭉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같은 계열이 가급적 이제 문형도 비슷하고 글자 수도 조금 비슷하게 나열이 돼야지 읽는 우리가 편한데 김승옥의 문장은 또 딱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물주구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양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문해반이나 이제 이런 데서 글쓰기 지도를 받을 때는 물주구문을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해라. 비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가지 못했다. 이게 우리 문장이지 비가 우리로 하여금 소풍 가는 것을 막았다. 이거는 그 The rain prevented us 뭐 from going picnic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바꾸도록 많이 배웠는데 김승옥은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 있고 조금 빼딱하게 보면 좀 현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문장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소설의 분위기하고 그다음 어떤 집요한 일관성 작가가 이런 문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대단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밤에 만난 사람들 그 부분을 보시면은 그 신문지국에 가거든요. 잠시 한숨 잤네. 저녁 식사를 하기 조금 전에 나는 낮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거 보니까는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신문지국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이건 어떤 문화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홍도 시에도 보면은 누나가 신문 배달하고 이러는 게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알바 요즘 여러분 뭐 편도리, 편의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신문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